로그 들어갑니다. 자, 로그는 기본 로그 연산 법칙들이 있고요. 로그라는 기호가 왜 탄생했는지, 로그가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해부터 들어가야지만 밑에 대한 조건과 진수 조건이 이제 왜 그와 같이 나타나는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어떤 특별한 지수죠. 특별한 지수. 로그라는 이 기호 자체가 왜 등장을 했는지 그 등장한 배경을 이해를 하시면 이제 로그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로그는 느낌 자체는 마치 루트 같은 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요 루트라는 기호, 새롭게 기호가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학에서 루트라는 기호가 왜 이제 등장을 했던 거냐면 2에다가 제곱을 하면 4가 되고 3에 제곱을 하면 9가 되는데, 그럼 뭔가에다가 제곱을 해서 4랑 9 사이에 한 5 정도 되는 숫자도 있을 것 같은 거야. 뭔진 잘 모르겠지만 이런 숫자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유리수의 형태로 P분의 Q의 형태로 만약에 가정을 하면 모순이 되는 거 기억나죠? 루트 2가 왜 무리수가 되는지 증명하는 이런 거 아마 배운 적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현재 알고 있는 수체계상 정의를 하기가 어렵고, 그러니 나는 이것을 뜻하는 기호인 그럼 네모라는 것은 제곱을 해서 루트가 되는 그러한 제곱해서 5가 되는 어떤 그러한 수를 이런 식으로 새로운 기호로 정의를 했고, 2라는 것은 통상 생략을 하기로 했고 제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마이너스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호를 도입을 준 거였어요. 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그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2의 제곱을 하면 4죠. 이번에는 2의 3승을 하면 8이에요. 근데 지수라는 거를 이제 확장을 했지. 지수라는 거를 유리수, 실수, 범주까지 확장을 했는데, 그럼 예컨대 2에 2.5승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야. 2에 2.1승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그럼 2에 뭔가 네모승을 했는데, 그 값이 예컨대 뭐 6이 되는 6? 뭐 5가 되는, 너도 똑같이 5 하자. 5가 되는 이런 숫자도 왠지 있을 것 같은 거야.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얘처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있지 않겠니? 뭔가 2의 거듭 제곱해서 5가 되는 그러한 어떠한 숫자 x를 구하려고 봤더니 여전히 기존의 수체계에서는 찾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나는 이 네모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 밑이 2일 때, 그래서 밑은 작게 5라는 숫자가 나오도록 하는 그 지수를 찾아가는 방식을 로그 2의 5라는 식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표기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너가 지수로 올라가면 2의 로그 2의 5라는 값은 정의상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너랑 일치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이 자리의 숫자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 내가 로그라는 거를 이제 정의를 하는데 거듭 제곱들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었어. 예컨대 2에 네모승을 했는데 마이너스 3 같은 게 나올 수 있을까? 2라는 거는 양수인데 2를 내가 거듭 제곱을 해봤자 음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불가능하더라 이거야. 그러니 로그 역시 2에 마이너스 3 같은 수는 정의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진수 자리에는 반드시 양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죠? 이게 너의 진수 조건에 대한 얘기고, 그럼 이런 건 어때? 1의 네모승을 했더니 예컨대 2가 나왔어. 그럼 이러한 네모가 존재한다면 로그 1의 2라는 값으로 불려야 되죠. 그죠? 근데 1을 내가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2가 될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 나는 너도 역시 정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야 되는 의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럼 이거는 되지 않겠니? 1의 네모승 하면 1이 되는 경우는 있잖아. 그죠? 그럼 이걸 내가 로그 1의 1이라고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얘도 여전히 정의가 안 돼요. 왜 안 되죠? 얘는 왜 안 되니? 요거 아는 사람? 왜 안 되죠? 이거는 지금 1의 거듭 제곱해서 2가 되는 숫자가 없잖아. 그지? 근데 1의 네모승을 해서 1이 되는 숫자는 존재하잖아, 분명히. 근데 왜 로그가 정의가 안 되니? 너무 많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부르죠. 부정. 얘는 불능이라고 부르죠. 얘는 아예 불가능한 거고, 얘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로그 1의 1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밑이 1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래서 로그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 밑이 1인 경우에 지수는 잘 정의가 됐었지. 그게 가장 큰 지수와 로그의 차이예요. 밑이 1이 들어가면 로그는 정의가 안 되고, 지수는 1에 거듭제곱은 잘 정의가 되죠. 괜찮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로그는 이런 성질들이 있었고, 로그의 기본 연산 법칙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다 증명을 해주자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연산 법칙들 쓰고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는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로그 A에 B라는 것이 있으면 B는 0보다 크고 A도 0보다 크고 또 A는 1이 되면 안 됐죠. 이것이 언제 활용이 되냐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고,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자체가 시험에 잘 나와요. 이 자리에 x에 대한 식, 너도 뭐 x에 대한 식으로 나온 다음에 뭐 너를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x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래서 방부등식 같은 걸 풀어내는 방식으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 페이지만 넘겨보시면 5페이지에 로그의 정의해가지고 무슨 다음과 같은 로그가 정의되도록 하는 1번, 2번, 3번이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이 다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과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 유형은 내신에 거의 한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두 번째, 그럼 로그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로그의 성질이라는 게 있죠. 로그의 연산과 성질이 있는데, 얘는 사실은 이제 공식들에 대한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로그 A에 B, C 같은 경우에는 진수끼리 곱해져 있을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더할 수 있었죠. 아마 이 정도는 로그 공식들은 알 것 같고,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있죠. 로그 A의 M승, B의 N승 같은 경우에는 M분의 N의 로그 A의 B, 이런 식으로 썼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끔 모르는데 A의 로그 B의 C랑 C의 로그 B의 A랑 이렇게 같았었다. 우리가 지수 자리에 로그가 들어가면 밑이 같은 상태에서는 진수와 너의 밑을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었죠. 이거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했냐면 양변의 밑이 로그 B인 로그를 씌워주면 지수 부분이 앞으로 곱해지면서 양변이 이제 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거기 이제 다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그래서 몇 가지 공식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까먹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로그의 성질과 그 다음에 밑의 변환 공식, 그 다음에 오른편에 3페이지에 오른편에 B라고 되어 있어서 A의 로그 B의 C는 C의 로그 B의 A에 증명해가지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증명이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증명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요 밑변환 로그 미체 변환이라고 있는데, 로그의 미체 변환, 밑변환은 크게 두 가지가 쓰여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로그 A에 B가 있을 때 너를 임의의 밑으로 바꾸는 거예요.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이것의 장점은 뭐냐면 어떠한 밑이더라도 내가 늘 만들 수가 있고요. 요때 이제 C 대신에 B를 대입해 주시면 임의의 C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로그 B의 A분의 로그 B의 B라고 쓸 수 있고, 로그 B의 B는 1이죠. B가 되기 위한 지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로그 B의 A분의 1, 이런 식으로 밑과 진수가 자리를 바꾸면 서로 역수를 취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언제 많이 사용하냐면 로그의 역수, 로그의 역수가 등장하는 경우나 또는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 등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볼까? 로그의 역수가 등장하는 건 뭐 대표적인 거 이런 거예요. 로그 뭐 A 더하기 B의 A 분의 1 뭐 더하기 로그 A 빼기 B의 A 분의 1 너가
예컨대 뭐 2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줄 수 있죠. 그러면 로그의 역수로 되어 있고, 여기가 보시면 진수끼리 같아요. 우리가 로그는 항상 밑이 같은 것들끼리만 연산이 되거든. 마치 지수 법칙처럼 사실은 로그도 어떤 특별한 지수기 때문에 밑이 같은 것이 아니고서는 서로 연산이 잘 안 돼요. 그래도 얘는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른데 역수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밑변환을 통해서 각각을 역수를 취해주고 A, B의 자리를 바꿔주면 로그 A에 A 플러스 B로 바뀌고, 너도 로그 A에 A 마이너스 B로 바뀌죠.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 로그끼리 더해서 로그 A에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너가 2니까 너는 양변에다가 밑을 A로 해주면 A 제곱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그래서 B는 0이다. 예컨대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본 적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로그 4에 뭐 9, 아니 9, 4에 27 곱하기 로그 3분의 1에 25 곱하기 로그 125에 뭐 할까? 8분의 1 하자. 8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자,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요. 로그끼리 쭉 내리 곱했다는 것만으로도 밑의 변환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잘 보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식이 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 공식을 이용을 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합시다. 얘는 2의 제곱이죠. 너는 3의 3승이니까 첫 번째 건 로그 2에 3인데 2분의 3이 앞에 곱해지겠죠. 그 다음에 너는 3의 마이너스 1승이고 5의 제곱이죠. 마이너스 1분의 2 로그 3의 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너도 5의 3승 2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4 역시 로그 5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빼서 곱해 주시고요. 약분되는 거 보이죠? 쇽쇽 쇽쇽. 아무거나 썼는데 생각보다 숫자가 잘 맞고요. 이렇게 하면 4가 남겠다,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포인트인데, 얘네끼리 곱한다는 거는 밑을 변환을 해서 우리가 뭐 임의의 로그로 바꿔주셔도 되는데, 얘는 그냥 상용 로그로 편하게 밑이 10인 상용 로그로 바꿔주시면 로그 2분의 로그 3 로그 3분의 로그 5 로그 5분의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다 약분이 됩니다. 답은 그냥 4가 나온다. 아마 이런 식의 문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의 밑의 변환 공식은 밑변환 공식을 모르는 애들은 사실은 잘 없어. 보통 밑변환 공식 자체는 알고 있는데 밑의 변환이 주로 언제 많이 쓰이는가? 로그에 역수가 등장하는 이런 경우에 역수를 취하고 밑과 진수를 바꾸는 경우, 로그끼리 곱하는 경우에 곧잘 활용됩니다 정도를 기억을 해주세요.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밑의 변환까지 설명했고, 여기 넘어가 보면 상용 로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상용 로그는 선생님이 문제를 아주 뭐 많이 넣지는 않았는데 간단하게만 조금 설명을 하고 이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 설명할게요. 상용 로그는 일단 뭐죠? 로그 중에서도 밑이 10인 로그죠. 그죠? 그래서 상용 로그는 그냥 로그 10의 A예요. 밑이 10인 로그. 이거를 10을 생략을 해서 그냥 로그 A라고 쓴다는 거야. 그럼 도대체 밑이 10인 로그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10을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10진법을 사용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를 들어 상용 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표기가 가능해요. 로그 예컨대 320이야. 너는 로그 3.2 곱하기 10의 제곱이죠. 근데 곱하는 거는 로그끼리는 더하는 거니까 로그 3.2 더하기 로그 10의 제곱인데, 제곱은 앞으로 나오고, 근데 상용 로그라는 건 밑이 10인 로그였기 때문에 로그 10의 10이라서 요거는 그냥 2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예컨대 로그 320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이거. 로그 3.2 더하기 2 이렇게. 그랬을 때 요 2라는 것을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고요. 요 로그 3.2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너의 소수 부분이라고 부릅니다.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현재 교육 과정상 수능에는 나오지 않고요. 내신에는 나오는 학교도 있고 안 나오는 학교도 있고 교과서에는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정수 소수 부분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얘가 이제 왜 소수 부분이 되냐면 소수 부분을 알파라고 불렀을 때 소수 부분이라는 것에 특징이 있어. 정수 부분은 딱히 그게 없는데 소수 부분은 특징이 있어요. 소수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죠? 항상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돼요? 소수 부분이라는 건 항상 0과 1 사이에 있어야 돼요. 0보다는 커 낮고 1보다는 작은 이러한 어떤 양수가 돼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로그 3.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로그 3.2가 왜 0과 1 사이에 있냐면 잘 생각해 보면 0이라는 거는 로그 1이죠. 그죠? 1일 때가 이제 진수가 1이면 로그가 이제 0이 되고 너가 로그 10이죠. 왜냐면 10의 1승이니까. 로그 3.2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1과 10 사이에 3.2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를 취한 값은 1과 0 사이에 들어갈 것이고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소수 부분을 이제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 소수 부분을 제외한 이 나머지 정수 부분을 표현되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 정수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이 정수 부분은 뭐라고도 하냐면 로그 320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라고도 불러요. 어떤 숫자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구하는 기호도 있죠. 구하는 함수도 있죠. 그 함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가우스 함수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사실은 가우스 로그 320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 가우스 기호라는 것이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사실은 교육과정에서 빠졌고 수능에는 아예 안 나오고 내신에서도 갈수록 내는 학교들이 적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를 가서 보게 되면 가우스 함수는 나올 가능성이 좀 많이 적지 않나. 그래도 뭐 현재로서는 가르치기는 가르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그럼 여기서 이 소수 부분과 정수 부분이 의미하는 바만 좀 알면 되거든. 잘 보시면 이 정수 부분이 왜 2가 나왔는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인과관계를 잘 찾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얘는 지금 320이라는 수를 넣었더니 정수 부분이 2가 나왔어. 그죠? 그럼 만약에 내가 3200을 넣으면 정수 부분이 2가 아니라 3이 나왔을 거라고. 왜? 너는 3.2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내가 이 부분을 계속해서 3.2 같은 숫자로 맞춰주고 있죠. 이 3.2라는 건 어떤 숫자인 거냐면 보시다시피 1과 10 사이의 수로 맞춰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1과 10 사이의 수를 맞춰주고 나머지 10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야. 즉, 이 정수 부분은 무엇과 직결되냐면 몇 자리 수인지와 연관이 돼 있어요. 몇 자리 수인가 와 연관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 그러면 로그 531 예컨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531은 10의 제곱 곱하기 5.31이죠. 여전히 5.31까지 와줘야지만 이 숫자가 1과 10 사이가 되지. 그래야지만 로그를 취했을 때 0과 1 사이에 소수 부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너는 2 더하기 로그 5.31이고 이 부분을 너의 소수 부분 알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로그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0.021 예컨대 이런 게 있어. 얘도 똑같아요. 얘는 2.1까지 만들어 주려면 10에 마이너스 2승을 곱해줘야 되죠. 이번에 그지? 소수점 2번 가야 되죠. 이렇게. 그럼 2.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고 쓸 수 있고, 역시 로그를 취해주면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2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더하기 로그 너가 2.1이 됩니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상식이 있는데, 우리가 로그 2가 0.3010이거든. 자, 요거를 안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해볼게.
로그 예를 들면 32분의 1의 정수 부분을 구해라. 소수 부분 구해요. 소수 부분 구해요. 소수 부분 구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구하려면 너는 2의 마이너스 5승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5에 곱하기 로그 2가 되는데, 그럼 얘는 너니까 마이너스 5 곱해보면 마이너스 1.5050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다가 5 곱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게 있었어. 너라는 거를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505 이런 식으로 써서 이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쓸 수는 없었죠. 왜 그러냐면 소수 부분이라는 건 반드시 0과 1 사이의 값이 돼야 된다고 해요. 항상 양수가 돼야 돼요. 비록 이 값이 음수라고 할지언정 소수 부분은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더 빼주고 여기다가 1을 더해줘서 소수 부분은 사실은 이만큼이 돼야 됐죠. 이렇게. 소수 부분은 얼마가 되냐면 0.495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소수 부분 0.495,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몇 자리 수인지 혹은 여기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수점 아래 몇 번째에서 처음으로 0 아닌 수가 나오는지, 얘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에서 처음 0 아닌 수가 나오죠.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두 번 갔으니까 하나, 둘, 그죠? 두 번 가면서 얘가 이렇게 돼서 너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너가 두 번째면 마이너스 2, 거꾸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이면 두 번째에서 0 아닌 수가 나오는 거고, 얘는 달라요. 얘는 세 자리수죠. 세 자리수였으니 요 소수점을 하나, 두 번을 옮기면 한 자릿수로 바뀌고요. 한 자릿수가 돼서 정수 부분이 2가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제 n 자릿수, 정수 부분이 n이면 정수 부분이 n이면 n 플러스 한 자리 숫자죠. 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수 부분,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가 이제 기본입니다. 됐죠? 자, 문제를 좀 봅시다. 우리 어디로 가시냐면 1번 봅시다. 1번. 어렵지 않죠? 이거 로그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 로그 2의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1n 빼기 24의 값이 밑줄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해달라. 어쨌거나 로그 값이 존재하려면 우리는 진수 조건과 밑에 대한 조건을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진수 조건이 이제 0보다 커야 된다. 요거 만족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1n 빼기 24 크다 0 요거를 써주시면 됩니다. 0보다 커야 되고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돼요. 인수분해해서 찾으면 되죠. 마이너스 붙여서 그러면 n 빼기 4 n 빼기 3 n 빼기 8 작다 0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3보다 크고 8보다 작으니까 두 거 다 빠져 있으니까 답은 4개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역시 다음과 같은 녀석이 정의가 되고 싶은데, 그러한 정수 a에 대해 우리가 요 값을 계산을 해보자.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한데 식을 보시면 로그 a-1에 너가 a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1번과는 뭐가 달라? 1번은 너가 정의되도록 하는 n 값을 그냥 구하는 거였고, 2번은 이미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정의가 돼야 된대. 이미 x에 대해서 정의가 된다는 거는 어떤 x가 들어와도 이 진수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2차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고, 당연히 밑의 조건에 의해서 a는 1보다 크고요. a는 2가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2차식이 0보다 크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이거 첫 번째로 너의 최고창 a라는 것이 어때야 돼? 근데 사실은 이거 2차라는 보장이 있나? 애초에 최고창이 미지수로 나와 있으면
이 식 자체가 2차식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죠? a가 얼마일 수가 있어? a가 0일 수 있죠. 0일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0, 0, 4 되지, 그지? 근데 a가 0이 되면 이 부분은 문제가 없어.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 괜찮아. 근데 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0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a 플러스 1 뭐 이런 거였으면, 아니지, 뭐 a 플러스 2 이런 거였으면 a가 0이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a가 0이 되면 안 되고, a가 그러면 0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너의 판별식이 a제곱 마이너스 4a가 0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판별식이죠. 판별식. 짝수근의 판별식. 그럼 너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고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2가 안 되고, 그러니까 a는 누구겠어? 그 중에 정수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3밖에 없죠. 그죠? 애초에 이 범위에 있는 게 1, 2, 3이자. 1, 2, 3 중에서 1보다 크고 2는 안 되니까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에다가 3을 넣고 요거 계산을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해 볼까? 식 보시면 역수니까 요거 그냥 로그 a 플러스로 바꿀게요. 로그 a 플러스니까 4에 너가 3a 마이너스 1이니까 8이네. 더하기. 다음에 로그 2a 마이너스인데 너의 2배에서 2를 빼면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2a 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5. 자, 요거 3 들어가면 얼마 나오니? 2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5. 3 들어가면 18 더하기 9 더하기 5니까 32 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지? 요거 계산하고 끝났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요거 이제 계산할 수 있죠? 8이랑 해줄까? 불친절한가? 자, 로그 4에 이렇게 곱하면 2, 5, 6인가? 이렇게 되죠? 2, 5, 6은 4에 4제곱 맞나요? 그러니까 너는 로그 4에 4승는 4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이 8번을 풀어볼게요. 풀어보세요. 8번 미안해. 8번이에요. 3번 풀어보세요. 3번 풀어봅시다. 빰빠밤빠밤. 진수 조건이랑 밑에 대한 조건 잘 써주시고요. 얘네가 이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어쨌거나 요게 이제 정의가 되고 싶은데 두 자연수 A,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고 싶고요. 요거 일단 0보다 커야 되고 1이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너가 0보다 크면 A 플러스 B는 8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A, B가 어차피 자연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2, 3, 땡땡땡 7까지 안 되죠. 너가 7이 되면 밑이 1이 되기 때문에 6까지. 2, 3, 4, 5, 6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 부분도 역시 진수 조건 너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항을 시켜서 식을 좀 인수분해를 합시다.
저쪽으로 다 이항시켜보면 A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6은 작다 0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A 빼기 3 B 빼기 2 작다 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너가 음수라는 거는 네가 0보다 작고 네가 0보다 크든지, 네가 0보다 작고 네가 0보다 크든지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A가 1이면, 그러니까 A가 1 될 때는, 또는 2, 아니다, 1인 것부터 하자. A가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얘는 지금 이제 양수가 돼야 되니까 A가 1일 때는 얘가 음수죠. 너는 3부터 가능해요. 3, 4, 5까지 되나요? 이렇게. 왜냐면 A 플러스 B는 최대 6까지 가능하니까. 그래서 1, 5가 6이죠. 자, A가 2가 되면 B든 3, 4까지 되는 거 보이니? 여전히 합이 최대 6까지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A가 4가 되면 B는 이제는 1밖에 안 돼요. 왜냐면 너가 음수인 게 1밖에 없거든. A가 5일 때도 역시 B가 1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개? 셋, 둘, 하나, 하나. 총 7개의 순서쌍이 나오네요. 7개. 이거 괜찮죠? 요거 아니야? 이상해? 맞아? 준서 맞니? 맞게 풀었니? 뭐 빠진 거 있어? 아니야? 진우 맞게 풀었니 이렇게? 그래요? 응. 자, 넘어갑니다. 아직 우리가 서로 약간 부끄럽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뭔가 이상한데? 아니면 맞는데? 이거를 아직은 잘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갔다 오세요. 4층은 여자 화장실인가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3층 아니면 5층 가셔야 됩니다. 남자는. 그 다음에 넘어가서 4번은 이제 요 정의 조건과는 관련이 없고요. 얘는 이제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이러한 로그의 값에 대한 연산을 하는 문제인 간단한 문제죠. 근데 기왕이면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 너가 C의 12승, 보통 우리는 지수 쪽에서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는 K로 해결하죠. 는 K 놓고 각각에 대해서 지수로 바꾸죠. 그래서 A를 K의 3분의 1승, B는 K의 5분의 1승, C는 K의 12분의 1승. 이런 식으로 바꿔서 우리가 요거를 로그 A의 B의 2분의 1이고 더하기 너가 2 로그 B의 C죠.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갖다가 넣어주면 되죠. 자, 여기다가 넣지 않아도 보이죠? K 3분의 1, K 5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분모로 들어오면 3이 되고 5분의 1이 이제 곱해지면 5분의 3이 되겠죠. 2분의 1 곱하기 5분의 3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죠? 더하기 2 곱하기. 마찬가지, 너 5분의 1이 분모로 들어오니까 5가 곱해지고 12분의 1이 분자로 들어오니까 12분의 5가 됩니다. 연산하시면 끝.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로그의 성질과 연산, 이제 여기부터는 우리가 로그의 연산 법칙들과 관련된 몇 가지 계산들을 좀 연습을 할 거고요. 간단하게 5번 보시면 필기할 시간 줄까? 괜찮아요? 사실은 요거 쓰면 끝이에요. 그죠? 는 케이스고 요거 쓰면 밑에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니까. 자, 세실수 x, y, z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을 하고요. 요 4의 x승, 는 8의 y승, 는 a의 z승일 때 a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요런 종류의 문제 있잖아. 요거 지금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너는 z분의 2 요거 주고 그 다음에 4의 x승, 8의 y승, a의 z승. 자, 이렇게 줬을 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지수를 이용한 지수 식변형을 통한 풀이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로그 연산을 통한 풀이가 가능해요. 어차피 지수와 로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일단 는 k는 똑같거든. 는 k를 놓고 이 상태에서 내가 로그로 풀어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x는 로그 4의 k, y는 로그 8의 k, z는 로그 a의 k 이런 식으로 로그에 대해서 식을 쓴 다음에 여기다 갖다 때려놓고 연산을 하겠다는 거고 지수를 식변형하겠다는 거는 4는 k의 x분의 1승, 8은 k의 y분의 1승, a는 k의 z분의 1승에다가 요 지수끼리의 연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는 얘기거든. 그럼 둘 중에서 뭐부터 시도를 해보는 게 좋을까? 보통은 얘를 시도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얘를 시도를 먼저 하는 게 좋을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지금 뭐부터 해볼 것 같아? 원래 얘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지수식 변형의 장점은 뭐냐면 연산이 간단합니다. 연산이 좀 깔끔해요. 깔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문제를 지수식 변형으로도 풀 수 있고 로그 연산으로도 풀 수 있지만 로그 연산으로 푼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너네가 2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을 보통은 인수분해를 해서 많이 풀죠.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풀잖아. 그지? 혹시 자기는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무조건 근해 공식에다 넣는다. 손. 아무도 없죠. 그죠? 일단은 뭐부터 봐요? 인수분해부터 보죠. 무조건적으로 근해 공식에다 넣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근해 공식에다 넣으면 근데 답은 무조건 나와. 그지? 연산이 복잡하죠.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매번 하기 싫지. 내가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해서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연산이 좀 간단할 수가 있네. 대신 그럼 근해 공식의 장점은 뭐야? 로그 연산의 장점은 뭘까? 로그로 해서 풀어내는 방법의 장점은 당연히 뭐겠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야. 즉 지수식 변형을 가지고 연산을 깔끔하게 할 수 없는 것들도 로그에다가 갖다 넣고 때리면 거의 답이 나오긴 나와요. 다만 그 과정이 다소 험난할 때는 있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두 가지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수식 변형은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난 시간에 똑같이 있었던 문제인 거 알고 있니? 똑같이 있었어요. 우리 지수 단원에서 똑같은 이 문제 내가 선생님 풀어줬거든? 이번에는 로그로 한번 풀어주겠다니 해볼게요. 자, 사설이 길었죠? x는 로그 4의 k, y는 로그 8의 k, z는 로그 a의 k인데 이거를 가지고 각각 역수의 형태들이지. 역수라 함은 얘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야. 로그 4의 k분의 1 곱하기 3 빼기 로그 8의 k분의 1는 로그 a의 k분의 1 곱하기 2인 거예요. 참고로 얘까지 같이 역수 취하시면 곤란하고 얘는 따로 곱해져 있고 이 부분에서 역수 취하고 밑과 진수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이거 자주 일어나는 일이야. 애들이 이거 무슨 얘기냐면 봐봐. 야 이런 거 있잖아. 애들이 이제 역수 취한 다음에 이 자리를 바꾸더라고. 기가 막히게. 야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아. 애들 이거 되게 생각보다 자주 해요. 너랑 위아래 뒤집고 밑과 진수를 바꾼다니까. 뭐가 잘못된지 알겠죠? 이건 뭐가 잘못된 거야? 이건 거잖아. 그럼 얘가 역수가 취해지려면 얘만 역수를 취하고 얘만 밑과 진수 자리 바꾸고 3은 그냥 곱해줘요. 3은 같이 역수를 취하면 안 돼요. 그 부분이 잘못됐어요. 그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생겼어. 그럼 넌 뭐가 돼? 로그 k의 4의 3승이 되겠다. 3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k의 8이 되는 거고 는 로그 k의 a의 2 곱하니까 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밑이 서로 k라는 값으로 같죠. 그러니까 너랑 8을 나눠준 것이 a 제곱이구나. a 제곱 4의 3승 나누기 8이에요. 어때요? 로그로 식변형했지만 로그도 뭐 나쁘진 않죠. 그죠? 근데 가끔 나쁠 때가 있어. 로그로 이제 막 해서 다 풀려고 하면 조금 나쁜 경우들이 가끔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수식 변형을 먼저 봐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6번은 각각 치환해서 풀어내는 문제고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지는 않고 우리 7번 한번 여러분이 풀어보겠습니다. 7번 풀어보세요. 7번. 수업 문제가 24문제인데 우리 수업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이기 때문에 다 풀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띄엄띄엄 넘어가면서 풀 겁니다.
자, 봅시다. 식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로그끼리 식 정리해 보시면 일단 첫 번째는 로그를 두 개를 쪼갰고요. 얘는 밑이 4였던 거를 이제 분모가 2로 들어가서 2분의 1 로그 2의 2로 쓰고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치환을 해서 풀어주는 게 좀 편하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x 너를 y라고 부른다면 x 더하기 y는 4인 상태에서 요거 이쪽 넘어가면 2분의 3x가 되죠. 너가 y분의 1이죠. 그럼 사실은 xy는 3분의 2가 나옵니다. 그래서 합이 4고 곱이 이제 3분의 2가 나오는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너랑 너는 서로 밑과 진수가 반대이기 때문에 y가 아닌 y분의 1이 들어온다. 구하고 싶은 건 뭘 구해달라고 그랬냐면 로그 a의 2의 제곱 더하기 로그 b의 2의 제곱인데 로그 2의 a를 x라고 놨으니 x 제곱분의 1이고 y 제곱분의 1이죠? 이게 얼마니? 보시다시피 둘의 합과 둘의 곱을 안다면 인수분해가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생긴 거는 충분히 여러분이 구해낼 수가 있죠. 계산 안 해줘도 되죠. 통분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나오니까 합과 곱으로 다 표현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 볼게요. 자, 세 자연수 밑줄, 자연수 조건이고요. 자연수에 대해서 다음 식을 만족할 때 z제곱분의 x, y의 값을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고 자연수 조건이 이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게 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x를 여기 지수로 올릴까요? 그래서 로그 6에 너가 3에 2분의 x승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36이니까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또 2분의 1이 지수로 올라가고 그러면 로그 6에 2의 4분의 y가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될 거고요. 너는 z네요. 이걸 하고 싶은 거고 그때 z제곱분의 xy의 값을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너랑 너랑 곱해지죠. 그러면 3의 2분의 x승과 2의 4분의 y승을 곱해서 6의 z승이 되는 거거든. 근데 6의 z승이라는 거는 2의 z승 곱하기 3의 z승이기도 하죠. 여기서 뭐끼리 같아야 되냐면 너랑 너랑 같아야 되고요. 너랑 너랑 같아야 되죠. 왜 이렇게 같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지금 밑이 2인수와 밑이 3인수는 서로 왕래가 불가능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2의 네모승으로 뭔가 3의 거듭제곱의 형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얘네가 자연수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니면 만들 수 있죠. 어떤 거 가능해요? 2의 로그 2의 3 같은 거 어때? 그럼 3 만들어지지, 그지? 2의 거듭제곱으로 3 만들려면 만들 수 있죠. 얘네 지수끼리 왕래가 된다는 거거든. 근데 그래서 자연수 조건을 문제에서 준 거예요. 자연수가 된다면 이런 것들이 자연수가 되는 한 기껏해야 너는 유리수, 너는 자연수. 그럼 2의 유리수 지수를 가지고 내가 3의 거듭제곱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치 요 무리수 상등, 복소수 상등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지수끼리는 서로 같아야 되더라.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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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야 되고 그러면 대입하면 끝났죠. 그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9번 연산하는 건데 뭐 어렵진 않아요. 이거 보시면 삼각형 ABC, 세변의 길이가 ABC.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얘는 어떠한 삼각형인가 물어보고 있고요. 로그 C의 B 더하기 로그 C의 루트 2는 1. 그럼 얘네끼리 곱해지겠죠. 로그 C의 루트 2B는 1. 그러면 밑을 C로 잡아주면 루트 2B는 C가 되겠네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는 로그 A 플러스 B의 A, 로그 A 플러스 B의 B니까 얘네끼리 이제 곱하겠죠. 또 로그 A 플러스 B의 AB가 되겠다. 너는 우변을 보시면 2에 너가 1 빼기 로그 A 플러스 B의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이제 로그를 연산을 합치셔야 돼요. 1이라는 거는 사실은 로그 A 플러스 B의 A 플러스 B죠. 밑을 이제 맞춰줬고 이제 서로 연산할 수 있지. 너는 2분의 A 플러스 B가 됩니다.
로그 a 플러스 b의 2분의 a 플러스 b가 되고 앞에 2가 곱해져 있던 게 지수로 올라옵니다. 짠. 그러니 너랑 같은 거죠. 밑이 같으니까. 그죠? 그럼 요거 거듭 제곱한 거 양변 4 곱해주시면 결론 4ab는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인데 a제곱 2ab 더하기 b제곱 되는 거 맞죠? 넘어가 보시면 마이너스 2ab 되고요. 너는 0이 됩니다. 짠. 그러니까 우변이 뭐가 나오냐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이니까 a와 b가 서로 같죠. 그리고 b는 그러니까 c는 루트 2b니까 어떤 삼각형이 만들어지냐면 1대 루트 2의 비율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ABC 순서대로. 그러면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C가 빗변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 넘어가서 10번. 자, 10번은 요거 아까 했던 A의 로그 B의 C를 C의 로그 B의 A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로그 쪽에서 뭔가 공식을 하나를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 하면 거의 이해해요. 나머지 밑변환이라든지 로그 기본 연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너네가 까먹을 일이 잘 없거든. 진수 조건과 밑에 대한 조건도 아주 어렵진 않은데 요걸 애들이 좀 가끔 헷갈리더라고. 왜냐면 쓰임새가 아주 많지는 않은데 간간히 나오거든. 얘 같은 경우에도 이것과 관련된 형태, 비슷한 형태죠 사실은. 근데 얘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자 보겠습니다. 25에 로그 5의 x 너가 y의 3분의 1승 그 다음에 27에 2 로그 3의 y 2 로그 3의 y 너는 z의 2분의 1승 먼저 요거를 정리를 해보면 밑을 5로 바꿀 수 있죠. 그리고 제곱을 할 수 있어 전체에다가. 즉 지수가 2가 곱해지는 건데 2가 이렇게 x제곱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밑이 이제 맞춰졌죠. 맞춰졌으니까 이제 x제곱이랑 너랑 같다 나오고요. 얘도 똑같이 밑을 3으로 바꿔주고 3승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죠. 6이 y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 너랑 날아가고 y 6승이 너가 되겠죠. 그러니 결론 y는 x의 6승 그 다음에 z는 y의 12승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로그 x의 z의 값을 구해라. 갖다 넣으면 되죠. 너는 y의 12승인데 y는 너니까 x의 72승이 되겠다. 72는 답은 72가 되겠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1번도 이제 요 밑 변환을 이용한 역수관계.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로그 알파의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1을 알파 플러스 베타의 로그 알파 플러스 베타의 알파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바꿔주시면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렵지 않고요. 보시면 요 식부터 볼까? 로그 알파 더하기 베타의 베타 더하기 로그 알파의 알파 더하기 베타 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하고 밑과 진수를 바꿉니다. 이렇게 너는 2분의 1 그럼 요게 2분의 1이니까 얘네끼리 이제 진수끼리 곱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알파 베타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2분의 1승이 됩니다. 제곱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죠. 여기서 이제 근과계수 관계 써주면 되죠. 문제에서 두 분의 합은 4 두 분의 곱은 k니까 k죠. k값 양수라고 했으니까 답은 2가 되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12번 이제 방금 설명한 저것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A 연산 B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대. A의 로그 2의 B승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기억번을 보시면 X, Y 연산한 거와 Y, X를 연산한 거. 즉 이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느냐죠. 순서에 상관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를 자리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너는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너랑 너는 서로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고 했죠. 얘는 서로 같은 거였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번은 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x 연산 y분의 1과 x분의 1 연산 y는 같은가? x 연산 y분의 1 그 다음에 너는 x분의 1 연산 y. 자, 해보자. x 연산 y분의 1이라는 거는 x의 로그 2의 y분의 1승이에요. 너는 x분의 1의 로그 2의 y승인 거죠. 어차피 x분의 1이라는 거는 x의 마이너스 1승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집니다. 맞죠? 너도 y분의 1이라는 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붙을 수 있죠. 어때요? 너랑 너랑 서로 같은 거 맞죠? 그래서 니은번도 참이 되네요. 니은번 참이 됩니다. 디귿번 x 연산 yz와 x 연산 y 곱하기 x 연산 z가 같은가? x 연산 yz 다음에 x 연산 y x 연산 z.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연산에 대해서 따로따로 서로 이제 곱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는데 너는 x의 로그 2의 yz죠? 너는 x의 로그 2의 y고요. 너는 x의 로그 2의 z입니다. 보시다시피 둘을 서로 곱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x의 로그 2의 y 더하기 로그 2의 z인데 z가 되겠네요. 이렇게. 너랑 너랑 같은 거 맞네요. 그죠? 디귿번도 참이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서 13번 봅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3번 보시면 정수 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n값을 구하고 이 값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의 실수 x의 최소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긴 연산을 한번 해볼래? 라고 하고 13번 별표 칠게요. 13번은 요 정수와 관련된 로그 문제 중에서 그래도 다소 어려운 편이기도 하고 시험에도 꽤나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먼저 요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 너가 로그 3에 36과 n 플러스 1 이렇게 사이에 있다. 그럼 이 n이라는 건 사실은 뭘 찾는 거냐면 로그 3의 36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찾는 거예요. 예컨대 로그 3의 36이 뭐 2랑 3 사이의 값이면 2를 구하는 거고 뭐 3과 4 사이의 값이면 3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어떤 기호와 같다고 그랬냐면 가우스 기호와 사실은 같다고 했어. 그지? 근데 우리가 로그 값의 어떤 정수 부분을 찾을 때는 로그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그라는 거는 값을 찾기가 좀 불편하기 때문에 항상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오셔야 돼요. 지수로 바꿔주세요. 이렇게. 이러면 굉장히 찾기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6이라는 거는 어떠한 두 개의 3의 거듭제곱수 사이에 있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럼 n이 얼마일 때예요? 3이 되면 너가 27이고 너가 81이죠. 그러니까 27과 81 사이에 36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값이 3이고 너는 약 3점 얼마라는 소리야. 잘 모르겠어. 그렇죠? 그러니 n값은 3이 되고 우리가 x 마이너스 로그 3의 36이 정수가 되도록 하는 양수 x, 양의 실수 x의 최소값을 본다는 거는 예를 들어 볼까? 얘가 만약에 뭐 3.71이야. 뭐 3.71이 아니겠지만 예컨대 3.71이라고 쳐. 그럼 x에서 3.71을 뺐어. 이게 정수가 되고 싶어. 그럼 정수가 되려면 x라는 값과 너라는 값과 잘 보시면 이 소수 부분이 같아야 돼요. 즉 예컨대 x가 0.71 같은 게 돼야 된다고. 그럼 너에서 너 빼면 마이너스 3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아, x라는 거는 이 녀석의 로그 3의 36의 소수 부분을 말하는구나. 그래서 x는 너의 소수 부분을 뜻해요. 사실은 그 알파가 소수 부분인 거죠. 최소값. 그러면 우리는 정수 부분이 3이니까 이 값에서 3을 빼준 게 알파입니다. 그래서 알파는 로그 3의 36 빼기 3이에요. 계산해 보시면 로그 3의 27분의 36이죠. 약분해 보시면 3분의 4가 나오거든. 그럼 로그 3분의 4라는 거는 분명히 로그 3의 1보다는 크고
로그 3에 3보다는 작자. 즉 0과 1 사이의 값이 맞죠. 그죠? 얘는 0과 1 사이의 값이 된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갖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거의 끝났어요. 4에 로그 3에 3분의 4 플러스 1이죠? 알파 플러스 1 분의 4 이렇게. 4 아니다. 3이다. n3이니까. 근데 요게 뭐가 나오냐면 로그 3의 3분의 4인데 플러스 1 하는 거니까 로그 3의 3을 곱하는 거, 3의 3을 더하는 거죠. 진수에다 3을 곱하는 거니까 3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로그 3의 4가 되고 요거 분모에 있지? 분모에 있으니까 너는 사실 3 곱하기 로그 4의 3이기도 해요. 이렇게 3이 지수로 올라옵니다. 3의 3승이 되고요. 이제 비로소 로그 4의 4니까 답은 27이 나옵니다. 요거 13번은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조금 어렵죠? 괜찮아요. 이해는 가요.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갈 때도 있고 어렵지만 이해가 갈 때도 있고 나중에 집에서 손으로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넘어갑니다. 14번은 넘어갈게요. 우리 상용 로고 봅시다. 상용 로고에서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상용 로고 쭉 풀고 먼저 15번은 기본 상용 로고에 연산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6번은 로그로 로그 표현하는 거를 할 수 있겠니?를 하는데 15번은 그냥 상용 로그 예의상 하나 넣어봤고 로그 5.18이 0.7143 로그 5.18는 0.7143 자, 요거를 줬을 때 로그 51.8의 제곱 51.8의 제곱 빼기 로그 518 자, 일단 얘를 이용을 하려면 진수 부분을 다 5.18로 바꿔주세요. 얘는 2 로그 5.18 곱하기 10의 1승이죠. 이렇게. 그럼 너는 2 로그 5.18 있고 더하기 10의 1승이니까 1이 돼야 되죠. 상형 로그 10의 10의 1승은 1이니까 빼기 얘는 로그 5.18 곱하기 10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역시 로그 5.18과 로그 10의 제곱인 2로 나뉘겠죠. 즉 마이너스 로그 5.18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두 배를 한 거라서 너랑 너는 없어지고요. 너는 로그 5.18 한 개 남죠? 로그 5.18 두 개 있죠? 한 개만 없애주면 되죠? 이거 한 개 딱 남겠다. 답은 그냥 0.7143이 되겠네요. 답은 그냥 4번에 있다. 넘어간다. 16번 별표. 16번도 역시 내신에 굉장히 잘 나오는 유형인데 얘는 이제 상용 로그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로그를 가지고도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그 2와 로그 3이 있죠. 얘를 바탕으로 로그 15의 61을 만들어 달래. 로그 15의 60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일단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둘 다 밑이 10인 상용 로그지. 그지? 우리가 서로 연관을 짓기 위해서는 무조건 밑을 통일을 하셔야 돼요. 어떤 밑이 됐건 간에. 근데 얘는 이미 밑이 10으로 통일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너도 밑을 먼저 10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그 15분의 로그 60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A와 B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로그 3 더하기 로그 5 분의 너가 60이니까 로그 일단 10은 밖으로 빼고 1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이 되겠다. 그지? 왜냐면 60은 10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표현이 가능하고요. 너가 A, 너가 B, 너가 B. 근데 중요한 거는 상용 로그에서 로그 5는 주는 경우가 잘 없어요. 로그 5는 왜 주지 않냐면 로그 2를 A라고 한다면 로그 5라는 거는 사실은 로그 10 나누기 2죠. 즉 너는 1 빼기 로그 2랑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늘 로그 2만 주지 로그 5를 주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1-A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쪽 상용 로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구조를 찾는 문제이고요. 얘는 이제 내신에도 되게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신에서는 이런 식으로 잘 나오지는 않아. 왜 잘 안 나오냐면 잘 봐. 이거를 이렇게 잘 안 주고 이렇게 문제를 살짝 바꿔봅시다.
똑같이 로그 15에 60을 일단은 물어보고 있어. 얘를 찾아달라고 했는데 A, B를 조금 다르게 주겠대. 어떻게 준다고 했냐면 로그 어떻게 해볼까? 너가 18이 A고요. 로그 20이 B래야. 20? 아니야. 75. 너가 B래야. 자, 표현하기 문제 중에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1단계 문제라면 이것이 2단계 문제입니다. 완전히 구조 자체는 동일해요. 동일한데 뭐가 되게 불편하냐면 저기서는 기본 단위인 로그 2와 로그 3을 A랑 B로 줬고 이거를 가지고 얘를 표현하는데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어. 밑변환만 하면 거의 나왔지. 근데 얘는 어떨까? 너네가 얘를 일단은 똑같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로그 15분의 로그 60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리고 나면 이 60이라는 거를 18이랑 75를 가지고 만들어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지가 감이 잘 안 오고 15라는 것도 얘네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가 감이 잘 안 와요. 그죠?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기서는 이 60과 15를 이용하는 요소를 너를 최대한 잘게 쪼갰더니 2, 3, 3,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5는 어차피 1 빼기 로그 2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로그 2와 로그 3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라서 갖다가 대입하고 끝났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로그 18과 75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각각을 좀 잘게 쪼갤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너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로그 2 더하기 2 로그 3 이렇게 써도 되니? 얘는 어때?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로그 3 더하기 2 로그 5라고 써도 될까? 근데 로그 5라고 잘 안 쓴다고 했지. 2 빼기 2 로그 2라고 쓸 수 있죠. 자, 여기까지 쓰고 나면 눈치가 빠른 학생은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랑 너를 이용해서 로그 2와 로그 3이라는 거를 A와 B와 관련된 식의 형태로 다시 정리를 하고 걔를 다시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어내겠다는 거예요. 봐봐. 이 식 두 개를 위에 거를 2배를 한 다음에 아래 거에다 더해 줍시다. 그러면 2A 플러스 B가 나오나요? 암산할 수 있죠? 2배 하면 너랑 없어집니다. 2배 하면 로그 3이 4개가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러면 로그 3은 뭐라고 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그지? 즉 이제는 로그 3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이게 들어가면 돼요. 어디서? 여기서. 이렇게. 어쨌거나 AB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한 단계가 더 들어가. 저것처럼 로그 2랑 로그 3을 처음부터 주면 문제가 굉장히 쉬운데 얘처럼 AB 자체를 로그 2와 로그 3의 형태가 섞인 문제로 주면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지지만 내신에는 보통 한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는 있어야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차차차. 넘어가서 요 17번 17 그 다음에 19번 이런 거 해볼까? 17번 19번 그 다음에 뒤에 실생활 활용 몇 개 한 앞으로 4문제 정도 풀고 쉬는 시간 하겠습니다. 그렇죠. 17번 보세요. 난리 났고. 자, A는 100부터 1000 사이죠? 로그 A라는 거는 N 플러스 알파래. 근데 로그를 씌워 보시면 로그 A 3 이렇게 되는 건 보이죠? 그죠? 어차피 100과 1000 사이니까 상용 로그를 취하면 2와 3 사이의 값이 나옵니다. 즉 2점 얼마란 소리지? 그러면 로그 A는 당연히 2 더하기 알파예요. 이렇게. 너의 정수 부분은 2가 되겠구나. 그러면서 너의 서로 다른 두 실근이 n과 알파래. 그래? 그러면 어차피 n이 2라는 건 알고 알파는 이제 모르는 상태인데 k 값을 구해달라고 했고 우리가 3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2는 0 두 근을 n과 알파라고 했다면 3분의 k가
2 더하기 알파가 돼야 되고 3분의 2가 2 곱하기 알파가 돼야 되죠. 이렇게 알파 값 나왔고요. 대입하면 K 값 나오고 간단한 문제죠. 넘어가서 19번. 이번에는 XY의 정수 부분을 바탕으로 우리가 몇 자리 수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런 문제인데, 얘는 뭐냐면 자연수 XY에 대해서 X 7승, Y 8승이 각각 10자리, 12자리 자연수래요. 그럼 X 7승은 10자리, X, 아니지, Y 8승은 12자리수. 각각이 10자리, 12자리 수라는 거는 요거를 각각 우리가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7 로그 X, 너가 8 로그 Y, 너가 약 10 더하기, 아니지, 9 더하기 알파라는 소리고, 알파 1, 너는 11 더하기 알파 2라는 소리. 이렇게 각각의 상용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10자리 수가 되려면 9가 돼야 되고 12자리 수가 되려면 11이 된다고 그랬죠. 정수 부분에 1 더한 게 자릿수였어요. 그럼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의 값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x, y가 몇 자리 수인지 물어본다는 거는 로그 x, y를 그냥 구해달라는 소리야. 로그 x, y의 정수 부분을 구해서 플러스 1 하자고. 이게 문제의 답이 될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7로 나눠주고 8로 나눠주고 더하면 되잖아. 결론 로그 x 더하기 로그 y는 7분의 9 더하기 7분의 알파 1, 너는 8분의 11 더하기 8분의 알파 2. 자, 이렇게 되죠? 그럼 봐봐. 너랑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요만큼은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7분의 9보다는 커 나갔고 7분의 10보다는 작아요. 왜냐면 알파1은 0과 1 사이니까. 너가 0일 때가 7분의 9, 너가 1일 때가 7분의 10이죠. 얘는 어때? 8분의 11보다 커 나갔고 8분의 12보다는 작겠다. 그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너랑 너를 더하는 거니까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한 것보다는 사이에 있겠죠. 그죠? 즉 좌변은 더해보시면 56분의 얼마 나온 거야 이거? 니인이 77? 73인가? 왜 73이지? 72 돌았죠? 72. 그죠? 89, 그 다음에 71, 그 다음에 로그 x, y, 이쪽이 56분의 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너가 너 80, 84, 80, 84. 이게 이제 약 164고요. 그럼 너는 약 3점 얼마인가? 3이 되니 안 되니? 3 안 되는 것 같은데? 3 되면 168 아닌가? 그지? 3보다 작죠? 얘는 어때? 149인가? 149 되죠? 그죠? 얘는 2보다 커나 2보다 크죠? 즉,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누가? 로그 xy의 정수 부분이 플러스를 한 거니까 답은 세 자리 수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요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각각을 나눴고 그 다음엔 부등식끼리 더한 거예요. 부등식끼리 작은 것끼리 더하고 큰 것끼리 더하고. 근데 너는 보니까 계산해봤더니 2보단 크고요. 너는 계산해봤더니 얘가 3보단 작고요. 2랑 3 사이의 값이 나오고 정수 부분이 2. 그러면 자릿수는 세 자리 자연수. 자, 넘어갑니다. 뒤에 거 우리 실생활에 활용 풀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자, 21번 봅시다. 21번, 21, 23, 24 이렇게 세 개하고 마쳐야겠다. 21, pH에 대한 얘기죠. 화학도 좀 배우고 있나요? 보통 중학교 때 화학을 어디까지 배우지? pH 배우니? 중학교 때? 아직 안 배우니? pH 고1 때 나오나요? 고1이었던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자, 어떤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의 양을 수소이온 농도라고 한대. 근데 표기를 이렇게 하겠대요. 가우스 아니고요. 그냥 이런 표기에 이 수소이온의 농도를 표기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 pH라는 거는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데 마이너스의 로그 요 수소 이온의 농도. 그래서 pH는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요 수소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pH는 사실은 낮아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pH가 낮을수록 이제 산성이었죠. 그죠? 근데 pH의 값이 4인 용액 2리터와 5인 용액 3리터를 섞은 다음에 pH를 한번 구해볼래? 라고 하고 있네.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pH가 4일 때의 수소이온의 농도, 그 다음에 pH가 5일 때의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해서 최종적인 농도를 구하고 다시 로그를 취해서 이 pH를 구하는 방법이거든. 자, 해볼게. 4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해야 돼요. 지금 pH끼리 적당히 해서 섞으면 안 되고 수소이온의 농도를 구해서 농도 그래서 각각의 요 양에다가 곱한 다음에 서로 전체 이 부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4짜리가 2리터인데 마이너스 로그 H인데 얘는 지금 A에 A라는 물질에 대해서 너의 pH가 4. 그 다음에 B는 pH가 5죠. 5는 B에 대해서. 그러면 요거 너는 마이너스 4승이죠. 로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10의 마이너스 4승 되겠죠. 너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몰 퍼 리터인데 단위는 생략하셔도 돼요. 너는 똑같은 방식으로 10의 마이너스 5승이 되겠다. 그지? 그럼 각각을 이제 2리터와 3리터를 섞은 거죠. 너는 2리터, 너는 3리터. 그래서 더하고 전체를 5로 나눠주면 전체 pH가 나오면 전체 요 수소이온의 농도가 나오는 전체. 너는 얼마가 나오냐면 5분의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더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인데 10의 마이너스 4승은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20이라고 써도 되니? 이렇게 써도 되죠? 10의 마이너스 5승으로 묶을 수 있죠? 23이니까 4.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해 줄게요. 로그 취해 주시고 앞에 마이너스 붙이는 게 뭐가 되냐면 pH 전체가 됩니다. P는 소문자인데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줬어요? 로그 4.6을 줬죠. 이게 0.66이고요. 0.66 마이너스 5고요.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죠. 짠. 답은 얼마 나와요? 4.34 나오나요? 답은 3번에 있죠. 그죠? 21번 이거 pH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로그 문제 중에서는 그러니까 실생활 활용 문제들이 이제 식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식을 잘 잡기가 좀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예요. 23번 실생활의 활용 쪽이 워낙에 이런 과학 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중학교 때는 과학에 대한 상식이 아무래도 고등학교에 비해서 고등학생에 비해서 좀 덜 하기 때문에 좀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서 뭐 이런 거 지구과학이라든지 뭐 물리, 화학 같은 걸 좀 배우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보시면 밤하늘에 육안으로 보이는 천체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을 밑줄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고 이 천체를 10pc가 아니고 파섹이라고 부릅니다. 파섹이라는 건 밑에 보시면 거리의 단위예요. 10파섹 거리에 놨을 때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을 절대 등급이라고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딱 봤을 때는 별이 뭐 똑같은 밝기로 보이더라도 엄청 더 멀리 있는 별이 실제로는 더 훨씬 밝은 별이겠죠. 멀리서 이제 보일수록 빛이 약해질 테니까. 그럼 그것을 동등한 거리로 만약에 놓고 본다고 가정을 했다면 그때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절대 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사이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합니다. 절대 등급은 겉보기 등급 더하기 5 빼기 5 로그 R 이렇게 돼 있네. 얘는 이제 거리에 대한 얘기네요. 근데 시리우스와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각각 마이너스 1.5랑 2, 절대는 1.4랑 마이너스 3.6. 그때 지구에서 북극성까지의 거리와 지구에서 시리우스까지의 거리를 서로 비교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절대 등급이고
너가 거리. 즉, 요 세 가지 요소 간에 관련된 식을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넘어가고 5로 나눠주시면 사실은 거리에 대한 식으로 식을 정리를 했을 때 로그 R은 넘어가서 5로 나눠보면 5분의 1 더하기 5분의 M 빼기 M이죠. 이렇게 식 바꿀 수 있는 거 보여요? 지금 요거 넘어갔고요. 너 넘어오고 5로 나눠줬어요. 그죠? 5 나누면 1 됐고 스몰 m 마이너스 라지 m 5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식을 바꿀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꿨냐면 내가 실제 관심 있는 거는 이 거리에 대한 얘기거든. 북극성까지의 거리와 시리우스까지의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 북극성에 대해서는 너를 식을 정리를 해보면 1 더하기 5분의 겉보기 빼기 절대죠. 북극성에 대해서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빼보세요. 북극성의 겉보기는 2, 절대는 마이너스 3.6이거든. 그럼 겉에서 절대를 뺀 거니까 2 빼기 마이너스 3.6이니 5.6이 나옵니다. 5.6. 짠. 두 번째 로그 R의 시리우스는 1 더하기 5분의 역시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세요. 겉보기는 마이너스 1.5, 절대는 1.4죠. 빼면 마이너스 2.9가 나옵니다. 자, 현재 요와 같은 상태야.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북극성까지의 거리는 시리우스까지의 거리의 K배래. 즉 너는 K배 시리우스 이걸 찾고 싶죠. 나는 얘를 찾고 싶어. 그러니까 실제 K라는 건 뭐야? R 시리우스 분의 북극성 되는 거 맞아? 그럼 내가 로그식에서 R끼리 서로 나누려면 어떻게 하겠니? 얘랑 얘를 서로 빼겠죠. 그 식을 서로 뺍니다. 식을 세워주시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요 R을 직접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R 시리우스 분의 R 북극성을 구하는 거니 이 식에서 너를 빼주시면 로그끼리 빼면서 진수끼리는 나눠지면서 식이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로그 R 시리우스 분의 R 북극성 너는 저거에서 요걸 빼는 거죠? 그럼 5분의 얼마 나오냐면 더해지니까 8.5 나오나요? 약분하시면 1.3 나오네요. 결론 10의 1.3승이고 끝이죠. 1.3은 어딨어 이거? 그럼 이렇게 가자. 로그 K는 1.3인데 1.3은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왜 0.3이 없지? X, 로그 X 1.3 2 빼기 0.7인데 그럼 10의 제곱 나누기 5.01인데 너무 거지 같은 숫자가 나오는데 10K를 구하는 거네? 거꾸로 구했나? 잠깐만 북극성은 시리우스까지의 KB이다. 시리우스의 KB 한 개 북극성이다. 요거 맞고 요거 맞고 뺐고 1.3 아니다. 1.7 아니니 이거? 그죠? 1.7이죠. 요게 잘못됐네.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로그 1.7은 로그 5.01이 0.7이니까 너는 1 더하기 로그 5.01이죠. 너는 로그 50.1입니다. 근데 로그 K가 너니까 K는 50.1이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10K를 구하라고 했으니 답은 501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에 원래 24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수업 시간 딱 30분 됐으니까 24번은 여러분이 숙제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15분 쉬었다가 우리 다음 진행할게요.